이번 시간에는 3단원 들어갑니다. 언어의 세계,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데요. 주로 자의성과 사회성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확인합니다.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다.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언어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언어에는 말소리와 의미라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요. 말소리, 나무, 이 발음되는 걸 말소리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이 그림처럼 생긴 모양의 나무를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소리를 소리라고도 하고 의미를 뜻, 내용이라고도 합니다. 말소리를 발음, 형식 이런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말소리와 의미의 결합입니다. 언어의 본질 중에 첫 번째 자의성의 뜻을 확인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의성. 언어에서 말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 필연적이란 얘기는 의미와 소리가 반드시 이렇게 결합해야 되는 걸 말합니다. 자의적이다라는 말은 임의적이다. 필연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단어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소리가 언어마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결합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살펴보자면 나비를 중국에서는 후대라고 그러고 일본어에서는 조라고 합니다. 왜? 의미와 소리의 결합이 필연적이지 않다 보니 나라마다 언어마다 다르다. 자의성입니다. 두 번째, 언어의 사회성입니다. 언어에서 말소리와 의미의 관계는 사회적으로 약속된 것이어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마음대로 공책 이렇게 바꾼다면 의사소통이 안 되겠죠. 이미 우리들끼리 글씨를 쓰는 것 연필이라고 하기로 약속했는데 개인이 마음대로 바꾼다고 한다면 의사소통이 그 사람하고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오늘부터 수박을 목미라고 불러야지 라고 생각하고 가게에 가서 목미 주세요. 그러면 아줌마는 목미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목미? 그게 뭐니? 우리 가게엔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될 것이다. 그것이 언어의 사회성. 역사성. 언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것. 조선시대 말 중에 이미 사라진 말도 있고 약간 변한 말이 있고 또 현대 와서 새로 생긴 말들이 있는데요. 언어는 이렇게 새로 생기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것, 와이파이 새로 생긴 말이고요. 또 어떤 사물이나 개념이 없어지면 그것을 표현하던 말도 사라집니다. 방갓, 생원이란 말 없어진 말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말소리나 의미가 변하기도 하는데요. 불휘라는 말 들어봤을 텐데 뿌리 깊은 남간 이런 표현에서 뿌리를 예전에는 불휘라고 하였고요. 어여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여삐너겨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어여쁘다의 뜻이 불쌍하다에서 요즘에는 예쁘다라는 말로 뜻이 변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는 것, 언어의 역사성을 나타냅니다. 언어의 창조성. 인간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도 있고 무수히 많은 문장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언어의 창조성이라고 합니다. 역사성 중에 새로 생긴 말은 또 언어의 창조성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군만두, 튀김, 카레가 어우러져 빚어내는 새로운 맛 그랬는데요. 군튀레, 카튀만두, 카레만튀, 만튀카 새로운 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합니다. 새로운 말을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쓸 수 있는 것을 창조성이라고 하고요.
말소리와 의미의 결합은 필연적이지 않고 임의적이다. 나라마다 동일한 대상을 나타내는 말이 다르다. 언어의 자의성입니다. 언어는 사회 구성원 간의 약속이라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사회 구성원 간의 약속, 사회성입니다. 언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 생기기도 하고 성장하여 쓰이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단원의 길잡이 확인합니다. 124쪽입니다. 학습 목표 먼저 확인합니다.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품사의 종류를 알고 그 특성을 이해한다. 그림 한번 보실래요? 언어들의 공통된 특성이 있다고. 어디는 헬로, 우리는 안녕하세요. 어디는 니하오, 어디는 봉주루. 인사말이 서로 다르잖아요. 언어에 어떤 특성들이 있을까 살펴봅니다. 124쪽 내용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지구상에는 수천 종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 언어들은 말소리나 문법 등 여러 면에서 서로 다릅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어려운 까닭은 이 때문이지요. 그러나 언어들이 서로 다르기만 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들에는 공통된 특성이 있는데 이를 언어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언어의 본질을 잘 알면 우리 국어와 같은 개별 언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답니다. 또 사람들을 나이에 따라, 성별에 따라 나눌 수 있듯이 단어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 등의 품사로 나누는 것이 그 예이지요. 품사의 종류를 알고 그 특성을 이해하면 올바른 국어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단원에서는 언어의 본질과 국어의 품사를 탐구합니다. 이를 통해 국어를 더 깊이 이해하여 더 나은 국어 생활을 합시다. 여러분도 선생님이 빨갛게 칠한 부분에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하고 내용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어들의 공통된 특성이 있는데 이를 언어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언어의 본질의 뜻이 나왔습니다. 언어의 본질이란 언어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성. 또 단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명사, 동사, 형용사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 품사라고 합니다. 품사는 다음번에 수요일부터 배우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단원 열기 확인합니다. 다음 소리들 가운데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까닭을 들어 말해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청소기 소리, 소리이지만 음향효과라고 하고 언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양이의 야옹 소리도 마찬가지로 소리지만 그냥 음향효과, 박수도 똑같이 그렇지만 친구들 사이에 대화하는 것은 언어라고 합니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 만화를 살펴보고 언어의 자의성을 알아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예쁜 나비를 중국에서는 후대, 일본에서는 조, 또 어느 나라일까요? 파르팔라, 또 어느 나라일까요? 라마라마라고 한다고 했는데 위의 말소리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나비입니다. 나비를 서로 다르게 말하는 것. 나라마다 서로 임의적으로 말하는 것 자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비를 우리나라는 나비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는 서로 다르게 발음하는 건 의미와 말소리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예입니다. 중국어에서는 후대라고 하고 일본어에서는 조라고 하고 이탈리아어에서는 파르팔라, 인도네시아어로 라마라마라고 합니다. 말소리를 발음해 봅시다. 여러분들 중국어나 일본어, 이탈리아어나 인도네시아어를 아는 분들은 정확히 발음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그냥 쓰여져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나비를 우리는 나비라고 하는데 중국어에서는 후대. 중국어 시간에 발음 정확히 한번 알아보시고요. 일본어로 조, 이탈리아어로 파르팔라, 인도네시아어로 라마라마라고
합니다. 언어의 자의성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3번, 1과 2의 활동을 통해 알 수 있는 언어의 특성을 생각해보고 아래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빈칸에 써넣어 봅시다. 어떤 대상을 부르는 말이 언어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과 무엇 사이에 어떤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먼저 써보실래요? 그럼 확인합니다. 말소리와 의미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언어의 자의성에 대한 풀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언어의 자의성 정리합니다. 나비를 한국어에서는 나비, 중국어에서는 후대, 일본어에서는 조, 이탈리아어에서는 파르팔라, 인도네시아어에서는 라마라마라고 한다. 이러한 예는 말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언어의 이러한 특성을 자의성이라고 한다. 여러분은 자의성에도 형광펜을 칠해 놓으시고요. 바로 앞에 말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 이 부분도 형광펜 칠해 두시면 됩니다. 자의성이란 말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언어의 사회성, 다음 만화를 살펴보고 언어의 사회성을 알아봅시다. 앞에서도 살짝 봤는데요. 나는 오늘부터 수박을 목미라고 불러야지. 목미. 목미 주세요. 목미? 성호야, 목미가 뭐니? 우리 가게엔 그런 거 없어. 저기 있잖아요, 목미. 저게 목미라고? 저건 수박이잖아. 수박이도 하니? 그러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서 목미를 줄 수 없었습니다. 수박을. 가게 주인이 성호가 원하는 과일이 가게에 없다고 말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성호가 수박을 목미라고 불렀으니까, 또는 가게 주인이 목미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성호가 임의로 수박을 목미라고 바꿨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위에 거나 밑에 거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성호가 앞으로 계속 수박을 목미라고 부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호가 목미라는 말을 쓸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성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짧게 줄일 분들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3. 1과 2를 통해 알 수 있는 언어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언어에서 말소리와 의미의 관계는 사회적으로 약속된 것이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언어의 사회성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놓고 가셔야 하고 이해까지 하셔야 합니다.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약속이다. 의미와 말소리의 결합은 자의적이지만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특정한 의미를 특정한 말소리로 나타내고자 약속한 후에는 개인이 그 약속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이러한 언어의 특성을 사회성이라고 한다. 언어의 사회성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정리된 건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하고 예문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라마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을 다르게 발음하는 것은 자의성이고, 이미 약속되어 있는 말을 개인이 함부로 바꾸려고 하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 사회성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필기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짧게 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언어의 역사성 그리고 언어의 창조성 살펴보고 학습 활동까지 언어의 본질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4가지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